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클래스를 업시킬 만한 종목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그 며칠간의 하락을 끝내고 어제 이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아주 급등세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그렇다면은 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아침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말에 월요일 시장 미리 준비해 보시고요. 다음 주도 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카푸치노처럼 달달한 송진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드네요. 예, 제가 오늘 또 카푸치노 같은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더니 네. 미소를 좀 띠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이없는 실수 같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따뜻한 방송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주말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일단 2월 들어가지고 1월 달에는 정말 시장이 좋았었는데 2월 들어서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하루하루 이 주가 변동성에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걸 제가 간간히 비유를 하는 게 조울증 걸린 환자라고 비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울증 걸린 환자,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막 우울해졌다가 이러는 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이 변동성에 너무 이렇게 몰두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심신이 지치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나만의 또 기준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해가면서 수익을 거두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시장 또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월 달은 다음 주부터 또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좋은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2월도 설 전에 큰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세뱃돈들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세뱃돈 줄 수 있는 수익을 좀 가득 줄 만한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다행히도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줘가지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은 시장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희일비하기가 너무나 좋은 장세인 것 같은데 시장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고요. 일단은 2월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다음 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1월 달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이 정책 방향성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정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근데 시장이 갑자기 2월 들어가지고 이 글로벌 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상당히 흔들리는 지금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려면 당장 우리 시장을 보기보다는 좀 글로벌 증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체크를 하자면요. 자, 뭐 흔들리는 증시, 공포지수가 뭐 코로나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도달하고 있다. 약간 우리나라랑은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케빈 워시라고 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선출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엔트로픽 AI 사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AI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이상하죠. 불과 며칠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AI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AI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발전을 잘해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뭐 우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체크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국과 이란이 새벽에 이제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후 흐름들을 봐야겠지만은 역시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의 하방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요것들은 자,
모두 이 우려에서 파생되어 나온 심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한 뭐 금, 은 등 안전자산 폭락,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고, 자, 미국 증시도 2월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왜 이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폭락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죠. 이 나스닥 지수가 자, 10월 달 25년 10월 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하면서 여기서 쌍고점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물론 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은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이 흐름, 이 각도라는 게 여러분들 거의 테마주 느낌이죠. 테마주 느낌처럼 급등을 했다가 막 폭락을 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운 폭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아예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자, 최근 들어서도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자,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자, 고점 기준으로 벌써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이런 흐름인데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자, 어제 정확하게 이제 이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다가 되겠고, 이 21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이 21선 이탈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추세를 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21선 부근에서 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는 와중에도 우리 증시는 추세를 살려주고 있다. 자, 그럼 요약을 하자면은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예탁금이 110조를 넘었잖아요. 자, 110조 중에서 지난주에 들어온 자금이 거의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개인들 자금이요. 자, 아직도 100조의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자, 내려만 와봐라. 내려만 오면 사겠다라고 하는 자금이 아직도 100조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제 아침에 장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었어요. 장전에요. 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사라져서 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팔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해둬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파는가? 저는 이 이유를 들고 싶어요. 자, 글로벌 증시 중에서 특히 이제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상당한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장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최대 100배까지 내 투자금의 100배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은 차트 보셨죠? 고점에서 50%가 폭락을 하면서 대규모 이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은에서 마진콜을 당한, 그러니까 반대매를 당한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 예를 들면 미국 증시라던가 우리나라 시장, 비트코인 같은 코인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기들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자, 이 은에 대한 청산을 반대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 그 유동성들이 그쪽으로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유동성 우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연준 의장이 어떻게 되고 AI가 다 이거는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 유동성 문제가 살짝 이번 주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자, 그래서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 증시 말고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아직 시장의 바닥을 좀 예측할 단계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은 첫째 주 증시 섹터를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자, 어쨌든 계속된 변동성 속에서도 이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우주항공 등 최근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종목별 개별주 흐름들이 순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새롭게 떠오른 테마입니다. 자, 태양광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자, 통신 장비 쪽에서도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자, 태양광과 통신 장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이 태양광인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 태양광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고 자, 우주를 입혔습니다. 태양광에 우주를 입혔다. 자, 키워드를 보시면은 자,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주항공 쪽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 태양광도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전력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를 지구 지면에서 개발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태양광을 우리가 에너지를 못 받게 되죠. 지구에 있으면은. 자, 자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태양광을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모두 흡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다가 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뭐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일론 머스크의 발상은 정말 우리들과는 보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로 갈 수가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광 산업을 보면요. 본질적으로 이 실적 바닥에 대해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이 주택에서 태양광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우리 정말 좀 26년도는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단기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주도 섹터에 생성되는 이런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섹터가 탁 튀어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M밴드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 단기 공략 채널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태양광 관련주였죠. 자, 26년 2월 6일, 자, 어제입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서 당일 20%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요. 자,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죠. 자, 이쪽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10%. 자, 어제 시장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익들을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밴드 히든만 같은 경우에 이러한 단기 종목들과 또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을 뽑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공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 빠르게 좀 M밴드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자,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천가를 드렸고요. 정확하게는 9시 53분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 기준으로 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었다라는 거고, 자, 하나솔루션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직 다 안 팔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자, 26년 1월 달 기준으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5일선을 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폭등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솔루션 단타로 공략을 했었지만은 스윙 전략으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앵커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에 하나솔루션 60% 이상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었었거든요, 당시에.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 당시 우리가 매도를 했던 고점 돌파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강한 저항 때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요, 향후 이 종목이 바닥권을 탈출을 하면서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저는 이번 2월 달 자,
재공략 타점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지금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거 놓쳐가지고 아깝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 입장하시면은 저와 함께 이거 2월달에 하나솔루션 한 번 더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엠밴드 입장하시는 분들, 자, 우리 단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단타 종목들도 매수를 하시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좀 길게 우리가 길게 시계열을 가져가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자, 투트랙으로 매수 매도 전략 전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엠밴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도 공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은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송진 전문가님이 주식 클래스 초기에 오셔서 정말 대박을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종목 이제 재접근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동양고속도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져갈 만한 종목들 함께하는 공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 통해서 엠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가 지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쪽으로 카메라 여러분들이 스캔해 주시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엠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그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화면에 보셨죠? 동양고석 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접근해야 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또 사인도 드리고 있고 이러한 급등할 만한 종목들 장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저희가 내용들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엠밴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용들 무료로 받아가세요. 송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가 문자 받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답장으로 저희가 문자로 링크를 드리고 있어요. 링크 클릭해도 엠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문자를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들 안에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들 안에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 안에 꼭 QR코드 스캔해서 엠밴드로 입장해 주세요. 이제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받고 종목들도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또 묵혀두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만한 종목들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에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에서 종목도 골라봅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력주라고 하는 제가 이제 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좀 우리가 한번 모아가고자 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표가가 저는 신고가 혹은 역사상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자, 아까 전에 태양광과 함께 제가 설명드렸던 이 통신 장비 갑자기 불쑥 통신 장비가 튀어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요. 자, 26년도에 슈퍼사이클 진입이 기대가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자, 12월에도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자, 1월에도 추천을 나가서 매수를 했던 종목.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 먼저 통신 장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뭐 5G 투자 재개를 하면서 통신 장비 업체 점유율이 향상이 본격화되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오픈랜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자, 뭐 주파수 경매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통신 장비 저거 맨날 얘기만 나오다가 죽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26년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26년도 어찌됐든 간에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통신 장비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AI 인프라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되면 AI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되는데 챗 GPT한테 뭘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라는 거는 AI 인프라에서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자, 26년도 어찌됐든 간에 이 통신 장비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과거의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었던 가격이 어디였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솔리드라는 종목은 25년 9월에도
매수를 진행을 시켜드려가지고 자 9,000원에서 반 이상을 매도를 일단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엠밴드에 이 9월부터 계속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자 1월 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1월 달에 신규 매수가 가능하셨던 종목이고 자 9월 달에 수익을 봤던 분들도 저와 바라보는 목표가는 저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모아가는 기회들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고점을 뛰어넘는 자 9,670원까지의 돌파가 어제 나와줬었는데 자 1월 달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34%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실제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어디냐?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13,767원. 여기가 이 종목의 고점이에요. 역사상 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 쭉 빠졌었죠. 쭉 빠졌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이탈했던 자리를 돌파를 못했었는데 솔리드가 어제 여기를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변곡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26년도가 돼가지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솔리드에 대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팔았죠. 이 종목.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좋은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한다? 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밴드에 입장하시면은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솔리드 또한 저는 제공약을 계속해서 해갈 거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자, 과거 통신장비의 빅사이클이었던 13,767원을 돌파하는 상승 시세가 이번에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고 해도 6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저평가인 종목들 내가 좀 안전하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엠밴드 입장하시면은 시간 없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월 달 제가 1월 달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목록인데요. 자, 뭐 수익률도 좋죠. 근데 수익률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매 장세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 뉴로메카라던가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로봇주죠, 로봇. 로봇 주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자, 원전이죠, 원전. 원전이고요. 서진 시스템은 ESS입니다. ESS 저장 장치.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고요. 인텔리안테크 위성 통신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돈을 쫓지 마시고요. 돈이 올 자리에서 길목에서 기다리면요. 수익을 주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 시장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 잘 모르겠다. 그냥 안전하게 종목 매수해서 자 그냥 끌고 가서 한 달에 이 정도 수익이면은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수보다 더 큰 상승률,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엠밴드 입장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둘째 주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주도 섹터는 원전입니다. 다시 원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전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원전 결국에 이 AI 전력 병목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게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AI를 더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전력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해결책이 원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의 첫 카드로 이제 제2의 마스가라는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한미 협상 프로젝트에서 원전이 수혜를 받을 확률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해외 원전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는 섹터이긴 만큼 자, 이런 종목들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주 원전 기자재 관련주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 박스권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이번에 이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자,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신고가를 갔던 자,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이번에 9월 11일 고점 돌파하러 가는 상승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제가 공개는 안 해드리고요. 자, 엠밴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다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1월 달에. 그리고 서진시스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 종료 후에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엠밴드 게시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자, 방송 종료 후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다음 주 매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주가 등장을 했거든요.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 그 원전과 통신 장비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계시는 송진 전문가님인데 히든주가 등장을 했네요. 히든주의 종목명을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 통해서 엠밴드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직전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에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종목명 확인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QR코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핸드폰을 TV 앞에 잠깐 대고 기다리시면 링크가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엠밴드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이 원전에 대박을 칠 만한 히든주, 오늘의 히든주의 종목명을 송진 전문가님이 직접 올려주실 예정이에요. 직전 고점을 넘어서 이번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26년에 대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만한 원전주, 그 안에서 제일 급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을 하나 꼽아서 히든주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엠밴드 입장하시면 누구든지 종목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시간 안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벌써 30분 가까이 지나서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간에만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QR코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주는 받아보실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면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의 히든주, 원전주 중에서 대박을 칠 만한 오늘의 종목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바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저희가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송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까지 전달드리도록 합니다. QR코드 여기 또 나가고 있네요.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히든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월의 시장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도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더 크게 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조정의 폭과 조정의 길이, 기간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갈 것인지 혹은 손실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한다라고 보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단기 대응을 좀 잘 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먹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2월 이 조정 끝에 그럼 우리가 한번 신호. 자, 조정이 만약에 정말 다음 주에도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조정 끝에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조정의 거의 끝 무렵이 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일단은 환율 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자, 금시장이 됐던 은시장이 됐던 다른 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장 실제적인 그 펀더멘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들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계엄 사태 때 만들어졌던 고점 그리고 4월 달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4월
증시가 최저점이었던 시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공화 관세를 발표를 했던 시기죠. 자, 이때 만들어졌던 고점을 최근에 찍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당연히 이제 개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환율이 크게 하락을 했던 이 지점을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1,480원에서 1,483원 근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이 저항 라인을 찍었던 이날이 코스피 기준으로 어디였냐면요, 여러분들. 이날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부터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요. 자, 1,480원에서 83원 근방에서 환율이 다시 한번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그때부터 조정이 끝나고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자, 24년 8월에 엔케리 트레이디 청산이라고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 자, 이때 거의 뭐 60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4월 이때도 이만한 상승세가 나왔던 변동성 지수였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요. 10에서 20 부근에서는 정상을 유지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구간에 있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가끔 가다가 단기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는 시기.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자,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이게 20을 넘어서 30까지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 뭔가 엄청난 리스크가 터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변동성 지수의 위치를 보면은 자, 어제 기준으로 20을 넘었었는데 자, 새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17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는 다시 한번 이 정상 구간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자, 반대로 다음 주에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20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둘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까지 다 내 주식만 보더라도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엠밴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면서 시장 현재 흐름들을 살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안전하게 시장 대응을 좀 받아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2월 둘째 주 결국에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정의 종결 신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환율이라던가 빅스 지수의 조정 종결 신호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여러분들 좀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자, 주도 섹터의 눌림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좀 긴 시계열을 가지면서 좀 안전하게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가격대가 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소액이라도 만약에 이 변동성 지수가 20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자, 단기 테마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자,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도 섹터 우리가 그럼 주도 섹터는 알겠는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일단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 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이클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일반적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자, 지속 기간이 1년에서 2년에 불과하다. 근데 이 슈퍼사이클,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슈퍼사이클의 주기가 오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저점을 찍고 올해 2배가 넘게 3배 가까이 지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은 아직 1년 차라는 거, 2년 차라는 겁니다. 아직도 2년 차이다. 그러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종료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눌림 조정이 나온다. 이때는 우리한테 정말 큰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러분 아직도 탑승을 안 했다? 혹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니까 내가 지금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섹터 대해야 되는 자세는요. 자,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지금 시간이고요. 떨어지면 매수만이 답입니다. 매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자,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도 엠밴드에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자,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게 현재 2월 초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주도 섹터이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순환 매시 강세 보이는 섹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이 안에서만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돈이 어차피 들어올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조금 시장이 조정이 오면은 내가 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도 되지.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엠밴드 방에서 이런 브리핑도 받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좀 매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종목들 특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1월달 주력주로 나갔던 종목인데 자, 한 달 만에 70%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자, 한 달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권에 진입을 하고 또 안전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 매수를 시켜드린다는 걸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하나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한 달이 안 걸렸다. 그리고 코미코 반도체주죠. 자, 주도 섹터 결국에 신고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들고 있는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아직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2배가 지금 매수하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제대로 이제 복리 효과가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이 내 계좌에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자, 변동성을 견디는데도 충분히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막 100% 넘어가는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크게 손실이 날 일이 없다. 자,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계좌가 계속해서 빨간 상태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복리 효과로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 저 해성 DS 가지고 왔고요. 자,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2월달 반도체 우리 주력주입니다. 주력주. 저는 이거 주력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고가권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금 눌림 조정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시장과 똑같이 현재 22선 지지 그리고 돌파했던 자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강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이때도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개인들만 다 팔고 나갔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 해성 DS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해성 DS를 주력주라고 얘기하니까 월요일에 내가 매수를 해봐야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이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1월 달에 그냥 25,000원 부근에서는 그냥 눈 감고 계속해서 모아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이 지난번 이 장전의 상한가 근방까지 가면서 자, 급등 제가 42,000원 위에서는 장전에 반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 25,000원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라. 매수는 기술, 차트를 보고 그리고 이 기업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현재 좋은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자, 이 종목이 이러한 급등세를 가져갔던 2월 4일 42,800원까지 갔었고 장전에는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이후에
거의 지금 3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날 2월 4일 날 우리 M밴드에 계신 분들은 서진 시스템을 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근데 이날 보시면은 수급이 개인들만 다 또 매수를 따라 붙었어요, 아침에. 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어떤 종목, 같은 종목이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천차만별. 반대로 이런 좋은 종목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면만 딱 보고 그냥 내가 매수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정확하게 좀 입장을 하셔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대응을 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 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이제 4개 가지고 왔는데요. 자, M밴드에서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잠시 후에도 공개해드리니까 M밴드 입장하셔서 딱 대기해 주시고 계시면은 종목 설명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일단 M밴드의 입장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원전 중에서 2026년에 가장 대박을 칠만한 히든주가 하나 있습니다. 4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명을 저희가 M밴드에서 공개해드릴 거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뉴로메카 등등의 그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방송 시간 이외에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나가고 있으니까 장중에 이런 종목들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하는 M밴드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가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지금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안에 빠르게 입장해 주세요. 방송 끝나면 QR코드가 닫힙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QR코드를 스캔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그럼 링크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M밴드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이라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에 답장 가실 건데 답장에 그 QR코드 스캔하면 나오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활용해 보셔도 M밴드에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성 DS는 우선 저희가 한번 반도체의 탑 1 종목으로 주목을 해볼 거고요. 이외에 또 주도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장중에 공략을 해봐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M밴드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저희가 방송도 주말에 아니면 밤 9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함께하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원전주 중에서 히든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글자의 이름을 가진 히든주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거고요. 전문가님,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님께서 이것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뉴로메카로 너무나 많은 수익 봐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뭐 그런 걸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예.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이 음. 이 해성 DS라는 겁니다. 해성 DS. 오. 이게 저는 이 종목이 정말 큰 상승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뭐 내용들 어렵죠. 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숫자다. 자, 슈퍼사이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6년도에도 자, 올해도 24% 상승을 했는데 매출이 자, 올해 매출이 상승한 매출 대비해서도 23%나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죠. 이거 120%가 성장을 했어요. 이미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또 얹어서 120%가 또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좋은 반도체 부품주인데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반도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반도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이 해성 DS라는 기업이다. 그래서 자, 표를 보더라도 자, 26년도에 드디어 2배가 넘는 영업이익, 작년도 400억, 자, 올해 1000억, 그리고 2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성장세를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외국인들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자, 이틀간 자, 외국인들이 시장에다가 엄청난 매도 폭탄을 날렸던 이틀 동안 계속해서 주워 담았던 종목입니다. 자, 아까 전에 차트 설명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연봉으로 보자는 겁니다. 연봉으로 보시면요, 자,
단기 목표가는 이제 역사상 신고가 이 84,400원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매물대 차트입니다. 그래서 위로 매물대가 없어요. 자, 과거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자리를 작년에 돌파를 했고 돌파 시도를 했었고, 자, 올해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보다 더 큰 상승세 기대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오늘 원전 대박 히든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코스닥 150 내 비중이 상당히 적당한 100위권대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코스닥 지수가 조정이 살짝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원전이라던가 조선의 필수적인 이 피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주다, 기자재. 자, 기자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인데, 동일 업종 PER이 144배인데 반해서 자, 이 종목은 2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스닥 3,000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매년 주주 환원을 30%대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1000 기준으로 만약에 코스닥이 2천만 가준다라고 해도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8천억 원 규모에서 1억 5천 정도 가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은 다 맞다라는 거고요. 자, 연봉 보겠습니다. 연봉 마찬가지로 위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 피레침 한번 찌르면서 이전에 있던 물량들을 다 흡수를 이미 한 상태다. 매집이 탄탄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꾸준한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와 함께 월요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월요일 매수 대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탑4 종목인데요. 자, 방금 전에 제가 2개 소개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소액이라도 단기 테마 공략을 통해 수익을 챙기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단타방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해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석유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 지금 사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이 종목 최근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를 한번 돌파가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튀어오를 때 과거의 이러한 상승세처럼 크게 한번 튀어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지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다음, 남북 경협입니다. 대북주라고도 하죠. 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할 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JST나 같은 경우에 아직은 박스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3,500원을 돌파가 나올 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5,000원까지는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단기로 먹을 만한 자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엠밴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JST나까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그 원전의 히든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지금 어떤 종목이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종목 함께하는 엠밴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한번 해드리고 방송 이제 끝내도록 할 시간이네요. QR코드가 여기 나가고 있는데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번 잠깐 대고 기다려주세요. 스캔해 주시면 링크 나오실 거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엠밴드로 들어오시면 송진 전문가님이 지금 집에 가시는 길에 바로 종목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지고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은 2026년에 원전의 한 해가 될 것인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일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4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히든주 꼭 엠밴드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 클래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식 클래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